333페이지 봅시다. 4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상속 등기가 나오죠. 상속 등기. 자, 거기 4번에 상속 등기. 자,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메뉴에다가 아주 좋아요. 내 마음에 딱딱 드네요. 그 위에다 참고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 상속 등기 어떻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달아볼게요. 일단 부연 설명 달고 좀 써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과 B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아버지고 여기에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가 되죠. 이번에는 상속인 등기가 뭐냐? 가까울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에서 매매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전 등기는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또 없대요. 뭐죠? 있죠. 갑하고 그렇죠. 갑 다시가 상속인이죠. 상속인. 저도 뭐 자식 뭐예요? 애 안 올려고 그랬더니 뭐 낳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들어요. 둘이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상속인 등기네.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당사자는 누구죠? 가까울이죠. 그럼 상속인은 뭐예요? 제3자죠. 그래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태두되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원따를 이제 두 개만 딱 잡아놓다고 이제 썼자고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거는 단독 신청이 되죠. 저 상속인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 되고요. 자, 이때 등기 원인은 뭘까요? 등기 원인은 요거는 상속이 되겠죠. 상속. 요거는 등기 원인은 뭐하다 돌아가셨죠? 매매. 매매가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그럼 결론적으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뭐예요? 제3자의 한 신청으로서. 자, 신청인은 누구죠? 갑다시죠. 그러면 등기부상은 누구죠? 갑이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 그러면 상속인을 다섯 자로 훔치면 뭐예요? 또 까먹었네요. 포괄승계인. 그래서 무슨 등기다? 포괄승계인 등기다. 이번 달 목표 달성.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거 정도만 딱 잡아놓으면 목표 달성입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구경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 334페이지 5번에 뭐가요? 유증 등기가 나와요. 자, 유증과 관련돼서 유증 등기. 자, 유증 등기는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유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유입니다. 오늘 개념 한번 잡아보자고요. 유증 등기가 뭔지. 그러면 유를 3번 불러주면 다 되는데 그 유에다가 여기 요렇게 하나 써놔요. 유라고 하나 써놔서 유언으로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특히 1차 볼 사람들은 요거 자주 출제돼요. 이것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요것도 한번 출제놓고요. 그리고 이제 유증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읽어봐요. 증. 그래서 유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증 등기는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리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뭐다? 유증이 된다. 그럼 유증의 종류는 하나 더 넣는다면 요 5번 앞에다 이렇게 하나 더 써놔봐요. 여기에다 화살 딱 해놓고 두 종류가 있어요. 유증의 종류는 뭐 종류가 있다?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어요.
요 포괄 유정은 여기에다 이제 밑줄을 꺼놓고 자주 출제되는 게 187조고 특정 유정은 186조라고 딱 써놔요. 그러면 우리 6조, 7조 지난주에 배웠죠. 7조는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특정 유정은 몇 조로 빠져요? 186조. 자, 시험 문제 나와요. 자, 포괄 유정은 등기에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래서 요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몇 조다? 187조. 요거는 186조. 요번 달 목표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정에서 U가 포인트야. 그러면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무슨 뇌? 유증. 그럼 특히 1차 본선들은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가 사법고시 34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사법고시. 다음 중 해당한 것 중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읽어봐요. 무슨 유정? 포괄 유정. 이게 이미 사법고시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자, 줄 한번 끊어보자고요. 유정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을 수정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이게 바로 무슨 유정이다? 포괄 유정 등기라는 거. 그 정도 의미 잡아놓고 이는 특정 재산을 양도하는 특정적 유정과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무슨 유정? 포괄 유정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유정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포괄 유정은 몇 조로?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이번 달 국사 목표 달성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경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뒷장을 또 한번 넘겨봐요. 자, 336페이지 6번에 뭐예요? 6번에 무슨 등기가 나와요? 수용. 그렇죠. 수용. 뭐 수용 모르는 사람은 없죠. 수용. 국가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 이게 바로 수용 등기가 되죠. 근데 수용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몇 조죠? 187조. 그렇죠. 자,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몇 조로 들어가요? 187조. 그러면 물건 변동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수용 시가 된다는 거. 그 정도 의미 잡아놓고. 근데 그 위에다가 참고 표시해서 개념 한번 잡자고요. 우리 공법에서 이런 걸 잡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한지처분. 그죠? 자, 한지처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한지처분은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써놨죠? 강제처분 플러스 뭐라고 써놨죠? 교환.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을 무슨 처분이다? 한지처분이라고 그래요. 한지처분. 그래서 이제 공법에서 이제 한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는데 한지의 개념은 간단하게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이 돼. 그럼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등기 신청이 필요한 서면은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 그러면 단독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수용에 대해서 수용 등기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몇 조? 187조. 한지 처분의 개념.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무슨 처분이다? 한지 처분이다. 거기까지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럼 낙서라도 좀 하고 가자고요. 자, 토지 수용이라 하면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수용이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맨 밑에 가봐요. 뭐가 나오죠? 진정 명의 회복 등기가 나옵니다. 자,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 진정명의 회복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봐요. 그러면 개념이 나오죠.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뭐예요?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해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자, 이제 부연 설명을 달고 몇 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봐봐요. 누구예요? 가까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매수인. 근데 여기 알고 봤더니 자, 갑은 이전 등기 완료해지고 잔금을 치러줘서 깨끗하게 끝난 줄 알고 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안도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매수인이 뭐예요? 사고가 터졌어. 뭐라고 써놨죠? 미자. 미자가 뭐예요? 미성년자. 어우, 이제 잘 통하네요. 자, 미성년자가 돼요. 자, 미성년자는 뭐예요? 절대적 취소사유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취소를 해버려서. 그러면 집이 어떻게 왔죠? 원인무효가 돼버려서. 원래는 무슨 등기해야 돼? 자, 등기 자체를 말소하고 무슨 등기해야죠?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 불합리가 생기죠.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판사한테 물어봤어요. 판사님. 제가 미성년자하고 거래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수염도 많이 나고 미성년자로 깜빡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진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판사가 갑이 이제 어떻게 하냐? 판사님, 말소 등기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등기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내 집 아닙니까? 진정 다이렉트로 등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야.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갔어요. 전원합의체까지. 이걸 인정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주자. 그럼 결론적으로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읽어봐요. 미성년자 언인무효가 됐을 때 읽어봐요. 말소 등기 없이 다이렉트로 등기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근데 요거는 가까 거래 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봐봐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자, 이제부터예요. 인생은 한 키에 날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A가 B한테 팔고 C한테 등기해주고 D한테 등기해줬어요. 근데 원인무효가 됐어. 원인무효가 되면 원래 A한테 돌아가려면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원래는 말소 이전, 말소 이전, 말소 이전. 몇 단계를 거쳐가요? 3단계. 근데 다이렉트로 등기해 갈 수 있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등기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라는 거야. 이게 실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진정 명의회복 등기에서 이제 몇 개 써봐요. 첫 번째. 자, 진정 명의회복 등기입니다. 자,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그러면 진정 명의가 회복된다. 그래서 무슨 등기예요? 진정 명의회복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해가는 걸 무슨 등기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자, 잡아봐요.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다이렉트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진정 명의회복 등기의 본질로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누구 집이에요? 갑집이죠. 갑집. 그럼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 적어놓으라고. 대가성 X.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자, 여기 갑에서, 을에서 갑으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써요. 등기 원인은 기록되나. 등기 원인은 기록되나. 읽어봐요. 등기원 일자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게 그동안 요 3번이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등기 원인은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어때요? X. 이렇게 많이 줄여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면 계약이 아닌 걸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까?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도. 자, 읽어봐요. 금인계약서. 금인이 중요해? 계약이 중요해? 계약. 그러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란 계약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란 금인계약서의 대상이다. 어때? X.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여기 무슨 성이 없어요? 대가성. 그럼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토지거래허가증은 뭡니까? 토지거래허가증이야. 토지거래허가증은 언제 받아요? 읽어봐요. 뭐예요? 거래. 거래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유상. 유상은 뭐예요? 대가성이거든. 그러면 우리 토지거래가증은 유상계약에 한해서 유상계약과 예약에 한해서 제공해 주거든. 근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나중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질론을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지만은 일단 계약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다. 맨날 우리 형님들은 진정명예회복등기는 계약 X 그러놓고 나중에 써먹을 줄을 모른다고. 자, 대가성 X 그러놓고 써먹을 줄을 모른다고. 일단 본질론은 찾아냈어요. 계약이 아니고 대가성도 없고 특징은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한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명의회복등기의 개념이다. 그러면 진정명의회복등기는 원인무효가 됐지만 말소 등기 없이 다이렉트로 등기해가는 걸 무슨 등기다? 진정명의회복. 개념만 한번 줄여놔봐요. 진정명의회복을 오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원인의 무효로, 거기에 줄쳐놓으세요.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해서 현재의 등기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이제 나오네요. 읽어봐요. 말소 등기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오늘하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이거는 이제 민법으로 연결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갑입니다. 아까 다시 하나를 들어보죠. 갑을 경계에서 이전 등기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는 아니죠. 갑은 어한테 무슨 등기 해줘야지? 이미 끝났죠. 자, 그럼 봐봐요. 원래 소유자는 누구예요? 실소유자는 갑이죠. 실체관계는 얘야. 근데 지금 등기 명의는 누구로 돼 있죠? 어리져 있죠. 일체, 불일체. 이때 등기 청구권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나타나는 거야.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물청이다. 물청.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된다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거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의미를 잡아둘 거예요. 특히 1차 볼 사람들은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나란다. 어때요? X.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야. 1차 볼 사람들은 그게 자주 출제되거나. 왜냐하면 우리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청과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런데 여기는 일치, 불일치.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때는 A적으로 채청, 물청. 그게 나중에 자주 출제된단 말이야.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민법에서는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호시탐탐 이걸 노리고 있고. 자, 이거 봐봐요.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재하고? 진정명의회복 등기.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라는. 그걸 찾아서 그러면 예언을 한번 꺼내서 낙서라도 한번 하고 가자고. 낙서가 곧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3번에 나와 있네. 338페이지 방가로 3번. 찾아서요. 자, 신청정보의 기록상으로서 신청정보의 등기 원인은 뭘로 기록하고? 진정명의회복으로 기록하지만 등기원 일자는 읽어봐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져요. 그래서 내공이 좀 쌓이면 그거는 이제 특별히 애워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9페이지 무슨 특약 등기가 있어요? 판매 특약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8번에 자, 판매 특약 등기 요 앞에다 좀 써놔봐요. 요 앞에다가. 선생님, 요 옆에는 뭘 쓸 건데? 뭔가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판매건에 대해서 의미를 잡아보자고. 판매건. 자, 요 매자라는 걸 동그라미 써놔봐요. 판매건. 자, 우리가 판매건에서 매가 무슨 의미인지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팔매, 요거는 살매. 그러면 요거 합치니까 매매란 당사자가 사고 파는 것을 많은 것, 약정하는 것. 채권은 항상 계약은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야 돼요. 그러면 요 한매에서 매자는 요거 무슨 매자다? 살매. 그러니까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건? 한매건이라는 거예요. 한매건. 그러면 한매건은 첫 번째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채권이라고 써놔요. 채권. 두 번째 한매건은 뭐냐 하면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예약완결건이라고 써놔라고. 예약완결건. 세 번째는 뭐예요? 매도담보라고 써놔요. 일단 매도담보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합니다.
매도담보. 네 번째는 예약 완결권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쌍방. 아니, 다시요. 예약 완결권 자체는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 그래서 이거는 판매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판매권은 채권이며 예약 완결권이며 무슨 담보? 매도담보, 형성권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법적 성질을 우리가 따져봤고요. 그러면 19회 때 2.5점짜리 봐봐요.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판매권.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무슨 건? 형성권. 담보는 담보인데 여기 매도 동그라미잖아요. 매도 담보라는 거야. 매도라는 거야. 매도. 매도 담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매 특약 등기. 그러면 한매권이라는 의미를 잡았으니까 봐봐요. 한매는 팔았다가 뭐 하는 거?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건? 판매권이야. 그러면 요 가로 열고 요 옆에다 가로 열고 그럼 그림을 오늘 요번 달 곳에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놔요. 가까울. 자, 이제 갑니다. 갑이 을한테 팔았어. 무슨 담보? 매도인. 요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팔았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네. 자, 화살표를 봐봐요. A 갑이 을한테 팔았어. 되돌려 사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한매권이야. 여기 한매특약이라고 써놔요. 한매특약. 이렇게 묶어놔요. 자, 요걸 그림을 그려놔. 요거는 화살 방향이 엑기스예요. 자, 소유권 이전. 되돌려 사는 게 뭐예요? 판매특약 등기. 이게 화살표가 있겠어요. 화살표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매잖아, 매. 읽어봐. 그래서 무슨 담보? 매도 담보예요. 매도 담보예요. 양도 담보가 아니에요.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예요. 매도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매권은 양도 담보가 아니야. 무슨 담보? 매도 담보예요. 매도 담보.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양도 담보는 뭡니까? 라고 반문하시면, 자, 여기까지 써놓고 설명 좀 들어봐요, 이제. 자, 그럼 자꾸, 자, 봐봐요. 가까울의 관계에서 갑이, 읽어봐요. 채권자, 을이 채무자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1억에 대해서 뭐에다 놨다는 거예요? 몇 억? 1억. 근데 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과거에 돈 뜯긴 게 있어요. 2억, 한 2천만 원 뜯긴 게 있어요. 또 채무자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이제부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너 그 대신 너 집 한 채 있지? 집 한 채 있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집 한 채 있지? 그러면 요 집을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놔라. 무슨 등기를 해놔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를 해놓자. 그러면 내가 1억을 구워주마. 1억을 구워주마. 그러면 요 사람은 뭐가 돼? 읽어봐요. 자, 요 집을 넘겨줬죠. 자, 양도인. 요 사람은.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공통점. 이게 양도담보가 되는 거야. 근데 사용수익은 누가 하고 있어요? 을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담보? 양도담보야. 요거는 갑이 을한테 팔아버리는 거야. 집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5년 뒤에 나한테 되돌려 사라. 이게 무슨 특약이에요? 한매특약이야. 그러면 한매특약 매도인, 매수인이에요. 무슨 담보? 매도담보. 요거는 무슨 담보? 양도담보가 돼. 근데 여기 한번 봐볼까요? 근데 요 집이 3억짜리야. 3억짜리. 금전소비대차 1억을 계약을 했어요. 무슨 등기 해놨어요? 소유권 이전에 담보 가등기를 해놨다고.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얘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집을 꿀꺽 삼킬 수 있어, 없어? 있어. 매덕의 시세 차이가 나요. 2억. 막아야 돼, 안 막아요? 아, 네. 그게 나온 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요거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요걸 자, 시세가 뭐예요? 1억 7천이, 1억 한 5천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얘가 돈을 한 값에서 이자가 7천까지 늘어서 합쳤어요. 읽어봐요. 1억 7천. 이거는 어디가 커? 1억 7천이 커져. 이때는 가등기 담보의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1억 3천이다. 이게 1억 5천이다. 건물 가격이 높죠? 이때는 가등기 담보의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몇 천만 원을 돌려줘? 2천만 원 돌려주라는 거야. 그게 무슨 절차다? 청산 절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자, 개념 한번 잡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부터 눈으로 봐요. 눈으로. 자, 눈으로 익혀봐요. 하살이 몇 개? 동시 신청이라는 소리야.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 해줘야 돼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이 아니라 별개의 신청 정보라는 거야. 별개야 동일한이야. 별개. 그러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어른한테 팔아서 되돌려 쌓아주는 게 무슨 등기예요? 판매 특약. 그러면 요거는 주고 요게 종이야. 그럼 벌써 힌트 나갔네? 요거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요 소유권 이전이 7이면 요거는 뭐다? 7-1. 판매 특약 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목표는 달성한 거야.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는 요 그림만 그려놓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자, 봐봐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게 이게 무슨 건? 판매권. 판매권을 읽어봐요. 채권, 예약 완결권. 그럼 민법 선생님한테 뭘 배우느냐 하면 우리 자 뭐라고 배우냐? 매도 담보. 부동산은 몇 년을 담보? 5년. 동산은 3년. 그게 바로 무슨 담보? 매도 담보예요. 요 재현장은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한번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보여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판매 특약이 안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나중에. 판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가 등기부를 보니까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 의미까지만 이번 달 목표예요. 그럼 낙선을 한번 해놓고 가자고요. 판매라 하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 동그라미 일정한 기간 그래서 부동산은 5년 내에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는 걸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뭐라고 그런다? 판매. 아시겠죠? 매자는 그러면 요거 매자는 무슨 매자를 이야기한다? 살매, 팔매. 살매. 그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판매권을 읽어봐요. 채권, 예약 완결권, 매도 담보, 형성권. 요 그림을 딱 기억해 두시면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그러면 선생님 다음 달에 말씀 안 합니까? 또 요걸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구경이나 한다고. 판매 특약 등기가 어디에 나올고 판매 특약 등기를 넘겨봐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구경 한번 해봐요. 뭐가 나와요? 쭉 넘겨봐요. 뭐가 나와요? 신탁 등기가 나올 거야. 신탁 등기. 343페이지 무슨 등기? 신탁 등기. 자, 9번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는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가로 안에. 자, 저하고 요 판매 특약 등기하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봐봐요. 자, 여기는 봐봐요. 옆에다 이렇게 그려놓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네. 그럼 지금 하살이 몇 개예요? 2개.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럼 저거는 하살 방향이 다르죠? 또 우리 형님님도 헷갈려서.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이제. 이 사람이 이탁자. 수탁자. 그럼 여기는 소라고 써놔요, 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읽어봐요. 신탁 등기라고 써놓으라고. 바로 닫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사람은 무슨 자?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그러면 하살 전리품은 누구한테 날라갔어요? 너한테 날라갔죠. 그래서 써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예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줍니다. 대외적, 대내적.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은 누가 되는다? 수탁자가 돼. 수탁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 하살 방향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럼 동일한 신청 정보네. 동일하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래서 옆에다 2개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주된 계약. 자, 그래서 주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끝났어요. 신탁 등기는 무슨 계약? 주된 계약이죠. 그럼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자, 계약이죠. 금인의 대상이네. 농지 지적 자격증명의 대상이 되네. 왜? 주된 계약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 하나 써놔요. 우리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됐죠. 자, 수인의 신탁 재산. 뭐라고 써놨죠? 합유. 조심해야 됩니다. 수인의 신탁 재산은 무슨 재산이다? 합유라는 거야. 자, 작년 재작년 민법이에요. 자,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관계에 있다. 어때? X. 뭐예요? 합유라는 거예요. 합유. 그래서 합유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계약. 그 다음에 수인의 신탁 재산은 무슨 재산이다? 합유. 나중에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어른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 그림 잘 봐요. 하살 방향이 같아요. 두 개예요. 한매 특약 등기는 하살 방향이 다릅니다. 공통점 한번 잡아볼까요? 둘 다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 되네. 근데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고 요거는 뭐예요? 동일한 신청 정보. 동일하니까 일괄 신청 가능. 요거는 일괄 신청이 불가능. 요거는 종된 계약이고 요거는 뭐다? 주된 계약. 그럼 종된 계약은 부기 등기. 여기는 부기 등기. 차이점 주등기. 차이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요 공통점은 신탁 등기, 한매 특약 등기 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그동안 많이 출제된 거 읽어봐요.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합유. 합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단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먼저 배우고 오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달로 들어갑니다. 먼저 하면 안 되거든 일단은.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계약이다? 주된 계약.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 합유. 합유. 오케이. 자,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정도 끝났고요. 뒷장을 좀 넘겨봐요. 자, 쭉 넘기면, 자, 346페이지 4번 봐봐요. 무슨 건이 나와요? 영위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예, 거기 346페이지. 자,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 써봐요. 맨 위에다가. 자, 오늘 다 뭐예요? 흘러가는 과정을 보는 거구나. 자, 맨 위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영위권, 영위물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영위권 그러면 영위권 하면 뭐까지 포함하느냐 봐봐요. 지상권, 자, 지역권. 임차권까지 포함해서. 임차권까지 포함해서 영위권. 공통점은 이 둘 다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죠? 사용과 수익 권능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시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뭐라 그래? 영익물권이라는 말을 써줘요.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은 있어요. 영익물권하고 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이렇게 화살표 놔서 써요. 영익물권하고 친하지 않는 것, 지분이라고 써놔요. 자, 지분은 특정되지 않으니까 어디를 사용수익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영위권에는 뭘 설정할 수 없다? 지분을 설정할 수 없어. 지분을 5자로 얹으면 아까 했잖아.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권리의 일부에도 권리의 일부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어때? X예요. 지분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영위권하고 또 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하천법상의 하천도 가능하나 하천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항상 이 두 개는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끌어가야 됩니다. 이 의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이제 나오죠. 자, 봐봐요. 자, 영위권에 관한 등기 1번 타자. 지상권 2번 타자. 지역권 3번 타자. 전세권 4번 타자. 임차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잡아줄 게 있어요. 이 파트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필요적 기록상. 뭐가 필요적 기록상인지 이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별표가 3개야. 주로 초점을 맞출 때는 뭐가 기록상이냐, 필요적 기록상이냐. 그건 나중에 뭐 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질로만 알면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초공사하고 이제 첫 번째 뭐부터 잡아갈까요? 지상권부터 이제 잡아가보자. 개념 한번 설정해보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상권. 지상권이란 토지의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야. 토지에 뭘 심을 수 있어요? 수목, 건축물, 공작물을 심을 수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의 목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존속기간이 달라져. 그러니까 지상권의 목적. 지상권은 그러면 용익권으로서 전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일분지, 전분지를 써줘야 된다고.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하고요. 일단 지상권의 개념 한번 잡아보자. 방가로 1번 줄쳐놔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을 뭐라고 그런다? 지상권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보고 봅시다. 자, 무슨 지상권이라고 써놨어요? 구분 지상권. 오른쪽 맨 밑에 가봐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무슨 지상권이 나와요? 자, 구분 지상권은 이렇게 한번 분리해봐요. 자, 지상권. 토지 아래를 상하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구분지상권이거든. 그러면 땅 밑에 나무 심을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구분지상권은 옆에다 써놔요. 수목은 제외된다라는 거 잡아놔요. 수목은 제외된다. 수목은 제외된다. 수목은 제외된다.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밑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일정 부분을 사용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을 뭐라고 그런다? 구분 지상권이야. 구분 지상권의 대상에서 뭐는 제외된다? 수목은 제외된다. 이번 달 보세요. 거기까지만 잡아두면 돼요. 자,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무슨 건? 지역권이 나오네. 자,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 역자 동그라미 쳐놔요. 역자. 여기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서비스야, 서비스. 이것을 편익이라고 그래요. 편익. 요 편익을 극단적으로 하면 길이야. 길이 없어 그럼 맹지죠. 맹지에서 뭐가 튀어나와? 이게 지역권이 튀어나와. 그럼 지역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자, 길이 필요한 땅이 있어요. 무슨지? 여역지. 자, 성역지가 있어. 옆에다 써놔요. 여역지, 성역지라고 딱 써놔요. 그럼 여기라는 것은 뭡니까? 서비스. 서비스를 요하는 토지. 그런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라고 써놓고요. 요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줄성자.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바로 뭐예요? 바로 편익이. 그래서. 자, 여역 성역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좀 용어 정리해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가 돼. 성역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써놓고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라는 것은 읽어봐요. 서비스. 서비스는 편익. 편익은 뭐다? 길을 받는 토지. 무슨지? 여역지. 길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가 돼.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나머지는. 자, 몇 필지예요? 2필지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토지가 길이 없나 봐봐요. 자, 누구 토지? B 토지. 자, 건물을 하나 졌다고 생각해봐요. 길이 필요한 땅이 누구 땅이에요? B 땅.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토지가 뭐예요? 길이 필요하죠? 여역지. 자, 그러면 길을 하나 내주세요. 그러게 바로 뭐예요? 선역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여역지. 여기 여역지가 되죠. 여역지라는 것은 그러면 여역지권자가 되고 읽어봐요. 성역지권자. 그러면 여역지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죠. 그래서 써요. 여기에서 여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라고 하나 써놔요. 자, 성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놔요. 자, 이해가 됐으면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작년 재작년에 자 시험 한번 문제 볼래요.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이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었고요. 자, 봐봐요. 이 사람은 여역지권자죠. 이 사람은
성역직권자죠. 성역직권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길에 대해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B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래? 지역권자.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가 돼. 지역권 설정자가 돼. 자, 그러면 개념 한번 잡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짚는 거에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지역권자가 누구 토지? 타인 토지를 어디가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지역권이야. 그럼 타인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성역지. 자기 토지를 요역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지역권자고 이 사람이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가 돼. 그럼 다시요. 지역권이란 누가? 지역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뭐지?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 이게 뭐다? 지역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기 토지는 뭔데? 요역지. 타인 토지가 성역지. 그러면 요역지라는 것은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가 돼. 그럼 요역지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오늘 딸고서 목표가 여기까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역권이란 개념 하나 잡았고 요역지라는 것은 받는 토지요. 성역지는 주는 토지라는 걸 개념 잡아요. 다시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영어는 전부, 영어는 전부 일부라는 걸 기억해 놓고 하나 더 잡아 놓자고. 자, 이 토지는 누구 토지예요? A 토지죠.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은 요 토지를 배타적 점유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지역권 밑에다가 써요. 배타적 점유 X라고 써. 점유 X. 점유 X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우리 준 점유가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뜻이에요. 점유하지 않는 점유가 무슨 점유? 준 점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준 점유. 요걸 찾아내니까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요 개념만 한번 잡고 가자고요. 여기 봐봐요. 요 B가 C한테 팔았어. C가 팔았어요. 뭘 팔았어요? 요역지를 팔았죠. 그럼 성역지로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이게 수반성이라고 그래. 요걸 팔므로써 요거는 이전 등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성이에요? 수반성. 근데 여기에 전부 A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전부 사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소멸하면 요것도 소멸하죠. 부정성이라는 거. 그러면 일부가 소멸한다 해서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죠. 그걸 뭐라 그래? 불가분성이라고. 그럼 지역권에 있어서 수반성, 부정성, 불가분성도 그대로 어디에 준용된다? 지역권.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항상 여기 읽어봐요. 요거 그러지 말고 주라고 읽어 이제 의미상으로는. 읽어봐요. 하나를 가르쳐줘서 말아야죠. 주 하면 종.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를 기록해야죠.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요역지 표시. 여기에 소멸하면 여기 소멸한다. 부정성. 여기에 이전하면 이게 이전한다. 수반성.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여기라는 것을 뭘 잡아라? 서비스. 요건 뭐다? 편익. 요거는 받는 토지. 요거는 주는 토지.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보자. 자, 지역권은 설정행위에 정한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간망 동그라미잖아요. 간망. 이 간망이 조망권입니다. 그러면 조망권은 뭐예요? 인접성이 요구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와 성역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그 간망이라는 게 있죠. 그 간망이 무슨 건이야? 조망권이야. 그 첫 줄에 간망이라는 게 있죠. 조망권도 일종의 무슨 건이다? 지역권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타인의 토지 누군데? 타인의 토지가 뭔데? 또 까먹었다. 성역지를. 자기 토지에 뭔데? 요역지 편익에 이용되는 물건이 뭐예요? 바로 지역권이다. 봐봐요. 이걸 들음으로써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알게 되면 개념 자체가 나온다라는 거야. 개념 자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고 이번 달 목표가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뒷장에 한번 넘겨봐요. 뭐가 나오겠어 이제? 351페이지 뭐가 나와요? 전세권이 나오죠.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또 한번 보죠. 전세권.
뭐라고 썼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주체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설명을 듣고 몇 개 정리해보자고요. 갑이 허락돼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전세권자. 갑은 전세권 설정자. 누가 집을 점유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점유자가 돼. 이 사람은 세입자가 되죠. 이 사람은 주인이 되죠. 이 사람은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이 사람은 강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 가면 집이 어때요? 걸레가 돼야 안 돼요? 걸레가 되죠. 왜? 이 사람은 소유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 타주점유자가 되는 거야. 타주점유자. 그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전세권이란. 읽어봐요.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뭘 요소로? 전세금을 요소로. 그럼 믹싱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요소로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전세권이. 그러면 요거는 1억은 무슨 금? 전세금. 한자로 건치면 돈.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용익물건. 그럼 범위는 적어줘야 되겠네. 그럼 전세권에서 전세금과 범위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할 뭐예요? 필요적 기록상.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러면 요 옆에다 몇 개 써요? 전세권은, 자, 일단 이렇게 써놔요. 대표적으로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중전세권은 요건 안 돼요. 전전세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주 좋아요. 전전세권은 가능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전세권은 특이하게 농지 돼야 안 돼요? 안 돼. 농지 전세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잡아두면 돼. 요 두 개만.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중 전세권과 전전세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건 잡아놓고 전세권은 뭘 요소로 한다? 전세권.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놓으면 돼요. 자, 전세권의 줄 한번 쳐놔보자. 전세권은 줄 쳐놔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등대, 용도에 따라 사용수가는 용익물건으로서 전세금은 읽어봐요. 전세권의 요소다. 그 정도만 한번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다음에 335페이지로 가요. 354페이지. 354페이지 4번에 뭐가 나와요? 임차권. 임차권. 자, 임차권이라는 것은, 자, 임차권 그 옆에다 임차권 등기해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첫 번째.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자, 두 번째. 채권이라는 걸 잡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자, 적었어요. 임차. 임차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하면? 차임. 그러면 차임하고 임차 보증금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임차 보증금하고 달라요. 임차 보증금. 다릅니다. 반등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차임을 요소로 한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임차권이란 뭐의 채권으로서 뭘 요소로? 차임을 요소로, 차임을 요소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권. 근데 요 두 개만 잡아놓으면 돼요. 이번 달 목표 달성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언제 써먹느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된다고. 근데 임차권이 등기되면 변형 가져와요. 뭐 된다? 물건화돼. 물건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써먹으려고 지금 미리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써먹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다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의 개념이 먼저 봐봐요.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기할 것을 마음으로써 약정 동그라미 쳐놔요. 약정이 안 들어가면 틀려요. 상대방의 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 박스 쳐놓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서 성립하는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라는 거예요. 채권 계약이다. 그 정도만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자, 임차권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담보권이 나오겠네.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359페이지 6번에 뭐 5번에 어떤 건에 관한 등기, 담보건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요 담보라는 의미, 요 담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담보. 담보는 뭐예요? 또 까먹었다. 무슨 건능? 처분 건능. 그래서 처분 건능이라고 써놓고 이 처분 건능은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교환가치. 자, 교환가치가 툭 재면 뭐가 나와요? 뭐라고 써놨죠? 경매 청구권이라. 항상 담보라는 의미는 요 세 가지 의미를 자꾸 따져놓으라고. 담보 그러면 처분 권능, 교환 가치,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 이 의미를 잡아두세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담보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옆에다 써놔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죠? 건저당권. 뭐라고 써놨죠? 공동저당. 뭐라고 써놨죠? 권리질권.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죠? 채권 담보권. 그렇죠. 채권 담보권. 자, 그래서 이제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무슨 담보권, 채권, 담보권. 앞으로 이제 여기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이런 애들이 나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읽어봐요. 저당권과 건저당, 그렇죠. 건저당. 자, 저당권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저당권의 이제 개념 한번 잡고 이제 개념 한번 잡아보자고. 자, 봐봐요. 가까울의 관계에서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게 뭐예요? 1억, 채권액이 되죠. 그럼 누가 점이에요? 갑이 점이에요? 을이 점이에요? 을이 점이하죠. 을이 점이에요? 갑이 점이하죠. 이 사람은 은행이고 이 사람은 담보권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얘가 점이에요? 얘가 점이에요? 갑이 점이하죠. 그럼 얘는 점이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점이 X가 되네. 이 사람은 무슨 건자? 저당권자. 그러면 개념 잡아봐요.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특정 채권을 누가? 자,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아니한 채 요 1억을 행사하는 게 무슨 것?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 줄쳐놔요.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거기 줄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점유 이전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는 그 목적물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읽어봐요.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 물건을 뭐라고 그런다? 저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권의 필요적 기록상을 알겠네요. 자, 읽어봐요. 여기로 기록해줘야죠.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되죠. 이 사람은 그 대신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요 1억과 채무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당권에서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자, 공동저당이 하나 나올 거예요. 365페이지 공동저당. 자, 365페이지 5번 봐봐요. 5번에 뭐가 나와요?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나와요? 예, 공동저당이란 읽어봐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 이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이야. 하여튼 우리 민법에서는 20배당, 동시배당이 골칫덩어리지만 우리 등기법에서 공동저당은 아주 쉬워요. 나중에 쉬워요. 딱 두 가지 논점만 잡아두면 돼요. 자, 공동저당의 개념 정도만 하나 잡아두라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366페이지 6번에 무슨 저당이 있어요? 건저당 등기가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다시 한번 필기를 해봐요. 자, 그 옆에다가 딱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요. 자, 건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비교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옆에다 딱 이쁘게 한번 써봐요. 이쁘게. 오늘 새해 첫날인데 수업은 이쁘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적어놓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이미 봐봤던 거 복습 좀 한번 하자. 건저당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내자, 세자. 그렇죠. 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아, 그렇죠. 계속적 의미다. 그래서 계속적 의미 써요. 여기에다 계속적 의미. 자, 건이라는 것은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채권이다. 그래서 불특정 채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되죠. 채권 최고액. 이거는 부정성의 완화가 돼. 완화가 돼요. 이거는 경매 X. 그렇죠. 경매 X. 자, 경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저당 한번 써봐요. 자기가 손으로 한번 직접 써봐야 됩니다. 자, 건저당이란 그럼 무슨 채권 읽어봐요. 불특정 채권, 최고액 동그라미. 여기는 뭐다? 완화. 여기는 경매 X. 그렇죠, 경매 X. 자, 경매 X. 자, 건저당 그러면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에다 해지라고 써요. 해지하게 되면 불이 이제 떨어뜨리면 돼. 요거 이제 떨어뜨려주면 돼요. 요거는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특정 채권. 자기가 써봐요. 여기는 최고가 빠지면 되죠. 채권액. 여기는 부정성의 뭐다? 강하. 여기는 경매 오가 돼. 한번 직접 자기가 빈칸 채워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불러주면 한번 같이 맞춰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당권하고 건저당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는 게 오늘 목표고, 이미 한번 프린트로 한번 복사를 했을 거고요. 자, 건저당권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자, 불특정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경매 X.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어. 해지. 무슨 채권? 특정 채권. 여기는 채권액. 여기는 부정성의 강하. 여기는 경매 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건저당하고 저당권의 차이점은 저희가 딱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이번 달 거쳐 잡아놓고, 그러면 건저당의 개념이 나오네. 읽어봐요. 건저당이란 읽어봐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읽어봐요. 불특정 채권을 행사하는 게 무슨 저당이다? 건저당이다. 그럼 거기 한번 봐봐요. 건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정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뭐라고 그런다? 건저당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번 달 거기서 해놓으면 돼. 개념.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무슨 질권이 나와요? 권리질권이 나오네. 자, 권리질권은 나와봐야 딱 하나밖에 없어. 자, 권리질권 몇 페이지 나와요? 369페이지. 7번. 무슨 저당이 나와요? 아니, 미쳤어요. 권리질권 나오죠.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봐요. 자, 질권이라고 써놔봐요. 질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어. 동산질권은 요거는 이제 우리 소위 이야기하면 전당포를 생각하면 돼. 전당포. 술 먹고.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질권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 저당권을 두 자로 번쳐봐요. 뭘까요? 이게 권리야, 권리. 그래서 이 저당권을 제3자한테는 질권 설정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권리질권이라고 그래. 근데 권리질권은 등기가 돼요. 근데 저당권은, 자, 봐봐요. 소유권이야, 저당권이야. 저당권은 소유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권리질권은 써요. 아, 그렇죠. 부기등기로. 바로 부기등기. 나와봐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리질권은 그러면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와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부기 등기. 그럼 권리질권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저당권뿐. 자, 그럼 권리질권의 대상은 무슨 뿐? 저당권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잡아주면 돼요. 자, 권리질권이란 재산권, 채권,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말하며 권리질권 중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하나며 그래서 뒤에 세 번째 줄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그 정도. 세 번째 끝에 부기 등기. 자, 그것만 해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권리질권 자체는 안 나와. 자, 371페이지 6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그거는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린터 안 가지고 들어온 사람 프린터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프린터 마무리하면 돼요. 좀 쉬었다 합니다. 우리 프린터 할 때 배웠어요.